산에서 만난 새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 232번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가져온 주제가 실험이에요. 오. 여러분들 실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실험하면 해야 할 일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또르르. 맞아요. 단칼님이 지금 연구를 하시니까 박사 중이셔가지고 네네. 연구를 하시니까 연구에 필요한 실험을 하는 게 떠오르시고요. 맞습니다. 깔깔이님은? 저는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오, 프랑켄슈타인 이러면서 막 폭탄 만들고. 프랑켄슈타인 나올 것 같고. 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주제를 정할 때 어떤 거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부자는 천천히 벌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오. 그 제임스 알트처라는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작가님이신데 그 책을 제 친구가 읽고 있는 걸 보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실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실험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깔깔이님과 가깝게 약물을 네네. 만들고 뭐 과학실이 네. 생각나고 삼각 플라스크 이런 거 생각나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기업가로서의 실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1만 실험의 법칙이라는 걸 알려줘요. 여기서의 실험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혹은 습관을 만들거나 원하는 게 있을 때 작은 실험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작은 실험을 1만 개를 해보면 그때는 너가 성장해 있을 수 있고 너가 하고 싶은 걸 달성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꽂혔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제가 퇴사한 이후에 제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내 인생에서 뭐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뭐 취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실험을 하는 또 하나의 실험이라고 네. 해서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나의 삶이 나한테 맞는가를 또 실험을 해보는 실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가지고 와서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두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좀 최근에 하고 계신 실험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실험하면 예시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가 퇴사를 하고 제 시간을 온전히 제가 쓰고 있잖아요. 돈도 안 벌고 있고 그럼 제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뭐 12월 연말까지 두고 내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이러면 나에 대한 실험은 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뭐 혼자 지내도 잘 지내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냥 본인들이 요즘에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시간을 늘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변인을 훌륭해요. 네, 저희 집과의 거리 오. 이제 그 타인과의 약속으로 해가지고 타인과 약속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공부 시간이 일단 늘어나는 것 같고 거리도 일단은 멀면 멀수록 저의 공부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비례해서. 왜냐면은 집이랑 가까우면은 한 30분 공부하고 집에 가버리고 막 1시간 공부하고 집에 가서 1시간 쉬고 오고 막 이러는데 이제 거리가 멀면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공부를 더 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아예 집에 가서 10분 쉬어야 되는데 뭐 가려면 1시간이니까 그냥 차라리 1시간 갈 바에 10분 쉬고 말고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타인과의 약속이 공부 시간과 비례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저 혼자와의 약속은 금방 집에 가버려가지고 타인과 약속을 하면 그래도 저 플러스 다른 사람 이렇게
약속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좀 더 공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너무 이게 친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는 좀 덜 친하고 어려운 사람과 공부할수록 약속을 잘 지킨다. 이게 뭐죠? 근데 저랑 되게 자주 공부하시는데 저 약간 어려운 사람인가요? 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데 단카리님이랑 저랑 사는 곳이 머니까 만나기 힘든 사람에 속해가지고. 그쵸. 네, 근데 그 저랑 한 5분 거리,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친구랑은 제 약속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왜냐면 다음에 약속해서 보면 되니까. 오. 네. 집과의 거리와 그 친구와의 만남 간의 상호작용이 있네요. 네네네네. 네. 재밌네요. 너무 그래서 재밌네요. 요즘에는 그럼 좀 멀리 사는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긴 공부 시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있고, 이제 긴 공부 시간에 대한 적응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비용이 드니까 그 거리를 점점 집과 좁혀보려고 합니다. 단까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홀로서기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약간 제 자신을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비는 시간에는 약속을 좀 많이 채워놓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한 작년부터 뭔가 좀 혼자 잘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속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개수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게 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다른 의미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약속을 잡으면 어쨌건 남는 빈 시간들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혼자 뭘 하고 놀 것인가를 되게 탐구를 많이 했는데 네, 막 되게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뭐 독서도 해보고 뭐 이제 유튜브 말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 있잖아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려는 시도도 많이 해봤고, 아니면 좀 더 뭐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글쓰기도 해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구나, 혼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나름 내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서기가 뭐 친구나 연인 다 포함인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독서를 하려고 해도 사실 혼자 있어야 할 수 있는 취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못하게 너무 이제 약속들만 잡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재미를 찾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하고 있는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홀로서기의 실험이랑 비슷한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고 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나도 있지만, 저도 원래는 주 7일 약속 하루에 2개씩 맞아요. 정말 바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커리어를 내려놓고 내 빈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실험을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늘렸을 때 내가 늘어지지 않고 내가 할 맞아.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제 감정 상태도 계속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궁금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에서 시너지를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우려면 나와의 대화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나갔을 때 상대와의 대화가 즐거워서 나가는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즐거우려면 내 생각으로부터 스스로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띠용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혼자 생각하는 습관을 잘 안 들이니까 더 뭔가 혼자 생각하는 데서 재미를 못 느끼고 혼자 대화하는데 별로 즐겁지가 않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서 그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셈이랄까요? 네. 그럼 저 그런 거 궁금해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이런 주제가 나오면 막 둘 다 신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혼자, 그러니까 나랑 하는 대화에서는 어떤 주제가 제일 재밌어요? 글쎄요. 근데 저는 나와의 대화가 평소에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저는 좀 혼잣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남과 얘기하면
공통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흥미로워하는데 이제 저 혼자 얘기하면 저만 관심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조금 더 제 기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서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꽂힐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오펜하이머를 보고 어떤 장면에 꽂혀가지고 막 생각이 엄청 다다다다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뭔가 나와의 대화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몇몇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약속 안 나가고 좀 혼자 이걸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그런 게 약간 이제 늘어나면 좀 또 홀로서기가 더 재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저희 셋이 다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지 혼자와의 대화의 주제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시니까 영화 관련된 감상평이라든지 거기에 숨겨진 의미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정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쌓이면 그걸 디벨롭하는 데 시간을 막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가능성을 보거나 관련 뉴스를 읽거나. 저는 약간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담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완전 신기하다. 진짜 다르네요. 진짜 다르고 다들 되게 본인이 관심 있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군요. 다시 저희 주제인 실험으로 좀 돌아와서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어떤 실험이 잘한 실험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런 실험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단카리님께서 하시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나 목적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인생에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이 좋은 실험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잘 준비된 실험이 좋은 건가? 좀 더 내가 모든 변수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고려해놓고 하는 실험들이 좋은 건가? 아니면 좀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는 실험이 좋은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두 분과 함께 어떤 실험이 잘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두 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실험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상황에 맞게 실험을 설정하기 하죠. 실험 전문가. 뭐 근데 약간 이제 분야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제가 그냥 정리한 저희 분야에서의 뭔가 실험이라고 하면은 일단 연구가 대체로 그렇긴 한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과 가설을 설정하는데 그 의도가 굉장히 잘 반영된 실험이 좋은 실험이에요. 사실 그냥 막무가내로 실험을 해서 얻어 걸리는 건 좋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은 일단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가 잘 정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의된 무언가를 정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측정을 했을 때의 어떤 결과가 혹은 그 측정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충족되면 좋은 연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설에 맞지 않는 실험도 뭐 이렇게 저희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이게 내가 놓친 변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렌디피티처럼 우연에 의해서 되게 더 좋은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대로 설계는 하되 이제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실험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 룹에 넣어서 다음 실험을 할 때 잘 반영하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연구자로서의 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뭐 인생 실험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죠. 인생에 너무 크나큰 많은 변수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A/B 테스팅은 되게 라이트한 실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실험들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부분이 결국 안 좋은 실험은 없다. 이거를 나중에 다음 실험 때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좋은 결과치가 안 좋으면 이게 결과가 안 좋은 실험이었다 정도로 그쵸. 결론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좀 느끼는 건 내가 습관 들이기 아니면 목표를 실천하기 이런 것들로 네이밍을 했을 때는 뭔가 그게 잘 안 되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으로 네이밍을 붙이면 어. 실패한 실험이라는 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뭐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면 좀 다르겠지만 인생 실험은 나한테 더 맞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실패는 없다. 나는 실험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맞으면 이 실험은 그냥 뭐 아카이빙 해놓으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저한테 맞는 실험 방식, 그리고 만약에 실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식은 그냥 실패한 실험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조금 더 가볍게 테스팅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요즘에 저한테 뭐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사이드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있는 리소스도 적고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렵다. 그리고 나는 더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좋은 실험은 완벽하게 계획된 실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할 수 있는 실험이 좋은 실험이고 부담 갖지 않고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실험들이 인생에선 더 좋은 실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실험이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실험은 실패하는 실험은 없다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조금 더 내가 가진 최소한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최소한으로 시작하고 빨리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실험을 여러 개 해본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상황에 맞게 실험을 다르게 설정하는 게 맞냐고 여쭤본 게 인생에 있어서 실험은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궁금이님이 말씀하신 실패보다는 실험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작게 쪼개서 생각하는 게 궁금이님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 친구 중에 학부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바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굉장히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엄청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 계획으로 도저히 실패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인데 그냥 일단 실험부터 하면은 그게 오히려 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실험의 실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빠르게 작게 많이 실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준비해서 크게 실험하는 게 더 성공적인 실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인상 깊은 대화였어요. 그 친구랑.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실험의 초반에는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저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 결국 안 해요. 준비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짙어서 이제 뭐 공자왈이었던 것 같은데 병법인가 아무튼 손자병법인가에 졸속이 지환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대충이라도 하는 게 이제 느리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얘기인데 이걸 내가 습득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도 뭐든 일단 해. 이 경향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 요새는 어떻게 보면 인생 실험 중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완벽주의적인 어떤 제 강점을 좀 살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몇 번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인데도 이걸 캐치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일단 해보자 하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내가 슬로우 다운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실험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각자의 어떤 성향과 이 실험의 이제 초창기 단계냐, 뭐 중기 단계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해야 되는 전략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좋은 부분을 집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실험들은 대충의 실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시작해라 보다는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서 내가 버릴 때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시작해라 라는 의미이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대충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지금 선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그래도 차야지 내가 실험을 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미지의 불안감들이나
모르는 영역까지 찾아가서 이 무게를 크게 만들면 그만큼 그 실험에 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나한테 오는 타격이 크고 그쵸. 거기에 또 쏟아붓는 리소스라는 게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안배를 위해서는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되게 초기의 실험 단계에 잘 맞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는 트렌드가 뭐 완벽주의에서 완료주의로 키워드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완료주의가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약점으로서 완벽주의를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되게 빠르게 실행은 잘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아웃풋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되게 느리지만 좀 더 완벽에 기해서 실행을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아웃풋이 잘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를 보완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어떤 완료주의와 약가리님의 완벽주의가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의 합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궁금이님이 섭섭해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이님은 완료주의와 완벽주의 중에서 어느 쪽에 스스로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면접이야 면접. 저요? 아 근데 뭔가 원래 이게 완벽주의는 어느 정도 갖추셔서 이제 완료주의를 더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둘 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호. 근데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 제 자랑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0에서 1을 만드는 거랑 1에서 10을 만드는 거는 확실히 그냥 스테이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주의인 것 같아요. 0에서 1을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더. 예시를 들면 10은 완벽이라고 뒀을 때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0에서 1을 만들 때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가요. 근데 1에서 10을 만들 때는 완벽주의를 더 추구하는 편이긴 해서 아까 인생 실험의 중기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단카리님이 좀 결국에는 뭐 저는 완료주의와 완벽주의가 둘 다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잘하는 거랑 별개로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되게 장인 정신처럼 완벽에 가까워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떤 거를 더 좋아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뭐랄까 어렸을 때 좀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강점이 엄청 뭐랄까 얕고 넓은 지식에 있다고 생각했고 되게 산만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대학원이란 진로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 대학원에서 뭔가 하나를 깊게 파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격대로 보자면 그렇게 잘 맞진 않아요. 막 엄청 깊게 몰입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하나를 좀 파기 시작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하나를 완벽하게 이렇게 칼을 벼리듯이 하는 거에 즐거움이 뭔지는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거는 좀 더 잘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생기긴 생겼어요, 확실히. 전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각자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완벽의 정의도 다르고 저는 제가 더 좋아하는 건 완벽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사실 하나의 분야를 깊게 파는 것보다는 얕게 넓게 파는 파예요. 똑같은 판이에요? 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다. 아까 그 단칼님이 말씀 주셨던 건 연구에서 봤을 때 하나의 분야를 깊게 판으로 통해서 그 분야에서 완벽을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느낌보다 뭐 저도 비즈니스적으로 완벽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의 여러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 모든 분야들을 합쳐서 어떠한 하나의 완벽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완벽주의가 있어서 서로가 생각하는 완벽의 형태가 되게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완전 다르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어쨌건 이 한 분야를 파더라도 그 분야를 파게 되면 이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지식의 뭐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큰 비전을 결국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나의 큰 통합을 이룬다는 면에서는 깊게 파는 것만 완벽주의도 아니고 넓게 파는 것만 완벽주의도 아니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분야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완벽이 그냥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업과 연구에서의 완벽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진짜 그냥 향하고 있는 완벽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넓게 파는 게 적성인 스타일인데 제가 대학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깊게 파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깊게 파는 법을 대학원에서 익히면 좀 더 넓으면서도 깊이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깔깔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 가는 게 이렇게 계속 얕고 넓게만 가다 보니까 계속 뎁스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관심 대상을 찾아도 깊게 잘 안 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계속 얕은 성취만 얻어가는 것 같아서 깊은 성취, 많은 걸 투자하고 더 깊게 많이 파서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더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다. 약간 이런 것들을 위한 갑자기 실험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거를 저의 혼자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조금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저를 그런 환경에 스스로 몰아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깊게 못 파는 거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위로가 됐던 말 중에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인데 깊게 팔려면 넓게 파야 한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좁게 파면 깊게 파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뭔가 저는 스스로 대기만 성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되게 좋은 말인데요. 네. 저도 같이 위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깊게 파서 좀 전문성을 획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두각을 못 나타낼 수 있잖아요. 초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대기만성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좋은가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좋네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존버를 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 초년운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존버해서 이제 중년과 장년까지 가자 약간 이런 그때까지는 건강히 살아야겠다. 나의 그 운이 꽃피는 때는 보고 죽어야겠다. 네. 각자 좀 해보고 싶은 실험 같은 거 있으세요? 예시를 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연애로 실험하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다양한 연애를 해보는 게 그 실험의 목적인 건가요? 좀 다양한 장점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자. 실험도 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연애를 해보시는 것도 좀 실험해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제일 맞는 형태의 연애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특정 기간을 두고 실험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연애가 되게 재밌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은 연애 실험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저 큰일 나요. 저는 요즘 하고 있는 실험이기도 하고 더 사업성 검토 측면의 실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지금 사이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2개가 있는데 그 2가지 다 시작을 하고 업무를 이행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는 결론까지는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내가 이끌고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프로젝트나 사업이 성공하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하고 사업이라고 했을 땐 더더욱 돈이 벌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의 실험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내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DNA를 가진 사람인가? 그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래서 그 실험을 요즘 가장 해보고 싶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은 어떠세요? 어떤 실험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별로 겁이 없고 뭘 새로 하는 거에 대해 거리낌이 많지 않아서 그냥 다 하면서 사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유일하게 좀 이건 벽으로서 극복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원래 더 자연을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화를 잘 향유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새로운 외국인들한테 말을 하는 것도 약간 좀 경계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바꾸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그냥 해외 나가면 막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도 해보고 약간 그러고 싶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해외 나가면 좀 더 실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너무 좋네요. 진짜요. 이거 좀 TMI이긴 한데 얘기해도 되나? 그 저희 엄마가 최근에 백두산을 다녀오셨는데 네. 근데 너무 좋죠. 백두산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뭐 길어봤자 몇 시간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앉은 중국인 한국 유학생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깝게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엄마는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 유학생은 중국어 가르쳐주는 언어 교환을 하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만들어내는 실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옛날에는 일자녀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외동이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막 너 언니 있다고 막 하면서 저를 언니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 때 그 유학생 친구랑 저희 가족이랑 같이 우와, 만나기로 너무 했어요. 의자매가 생겼군요. 네. 그러니까 얼굴 아직 보신 적 네, 없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의자매. 막 봤는데 막 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엄마가 되게 막 길 가다가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외국 가면 정말 잘하거든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지나가다 또 되게 가방 예쁘다 약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얘기를 잘하는데 제가 딱 어제였나? 강남역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계신 외국분이 계셨어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말해마라 하면서 여기는 한국이니까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진짜 너무 칭찬하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아줌마 문화일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는 국내에서도 막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혼자 지리산을 놀러 가셨었는데 거기서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그분의 동생이 그날 생일이셨대요.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하는데 놀러 오라고. 그래서 생일 파티 초대받아서 갔더니 가족들끼리만 고급 중식당에서 하는 생일 파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급 중식 먹고 오고. 어머니 에피소드 만화로 그려보실 생각 없어요? 그러게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좀 같이 그려봐야겠어요. 네이버 진짜. 웹툰 연락 주세요. 이런 거 꼭 정리해 두세요, 에피소드.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아빠도 그러셔서 너무 좋은데? 가족 여행 가면은 저랑 저희 언니는 이제 오붓하게 넷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눈 떠보면 막 합석해 있고 너무 재밌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언니도 외국에 살고 아빠는 지방 사는데 저는 또 서울 살고 이러니까 가족끼리 만날 시간이 1년에 많이 없거든요. 근데도 그 시간마저 그렇게 보내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그게 안타깝다. 네.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깔깔이님은 어떤 실험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까지 수익성 없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좀 수익성 있게 전환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산 2, 3위에서 녹음하면서 이런 실험의 중간 점검이라고 하죠. 이런 걸 컨텐츠로 한번 각자 하고 있는 실험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또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실험까지 어떤 실험을 할지 얘기하고 끝내는 건 어떤가요? 좋네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일상이 실험인지라 그 실험 말고요. 네, 해야 될 실험이 너무 많은데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실험을 할 때, 네, 연구 실험을 할 때 각자가 느끼는 덕목이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앞단 실험 설계가 되게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데이터 분석이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글쓰기가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걸려 있는 병목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데이터랑 친해지기 실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성공 여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적인 실험이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리소스를 많이 쏟는 실험이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2개. 런칭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첫 매출 내기 진짜요? 첫 매출 내기를 목표로 좀 해볼까 봐요. 지금 제가 수입이 없이 월세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첫 목표가 내가 월세를 낼 정도만 한번 벌어보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더 작은 실험들을 좀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거리와 약속 인원의 수를 좀 줄이는 걸로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리가 한 편도 1시간 정도를 이동하고 있는데 한 그 반 정도 30분 정도로 이동을 하거나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데 이제 저 혼자라도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실험이라는 게 있었나 까먹을 쯤에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컨텐츠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